반갑습니다. 히스토리컬리지 학장 에론 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한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직후 한반도의 뜨거운 논쟁이었던 신탁통치 문제입니다. 1945년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반도는 다시 분열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탁통치가 있었는데요. 신탁통치란 무엇이고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되었고 당시 미국과 소련은 어떤 입장이었으며 우리 민족 내부에서는 왜 의견이 갈렸는지 또 그 영향은 어떠하였는지 오늘 신탁통치 문제의 배경과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소련의 모스크바에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이 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를 오랜 기간 신탁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소련은 한국 문제를 한국 당사자들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자는 입장을 취하며 임시정부 수립에 중점을 둔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두 입장을 절충한 협정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소련의 안을 바탕으로 신탁 통치안을 추가하는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주장 이면의 숨은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탁 통치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말해보도록 하죠. 신탁 통치란 국제연합의 위임을 받은 국가가 특정 지역을 일정 기간 통치하는 제도입니다. 신탁 통치는 미국의 전후 식민지 처리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독립한 식민지가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로 자리 잡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 신탁 통치를 통해 지원하다가 독립시키는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언급할 때도 독립의 시점을 즉시가 아닌 적절한 시기로 표현한 것이나 얄타 회담에서 미국의 루스벨트가 소련의 스탈린에게 한반도의 신탁 통치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것들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련은 한반도 신탁 통치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소련 역시 신생 독립국이 소련과 우호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소련은 당시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좌우익 세력을 고려할 때 신탁 통치를 최소화하고 한국 정치단체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46년 7월에 실시된 미 군정의 여론조사에서 약 70%의 한국인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소련의 이 같은 판단은 무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당시 한국인들은 사회주의를 지지하였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한반도에 들어온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사회주의가 확산된 시점은 일제 식민지 시기였습니다.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이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한 후 이를 식민지였던 한반도에 적용하였습니다. 일본인 자본가들이 대거 조선으로 들어왔고 일본에 협력한 일부 조선인들도 자본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조선인들은 노동자가 되었고 자본주의적 착취와 식민지라는 상황이 맞물려 가혹한 억압과 수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사회주의 사상은 노동자의 혁명으로 자본가를 몰아내고 자본가가 독점한 생산수단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소유하자는 것이 기본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당시 억압받던 조선인에게 일본인을 몰아내는 독립의 논리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회주의에 대한 폭넓은 지지는 단순히 이념적 선택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논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기반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신탁 통치라는 방안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이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는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는 왜곡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도는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특히 신탁이라는 용어가
일본이 식민 통치를 미화한 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조선인들에게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한 용어였습니다. 해방된 나라가 또다시 외국의 지배를 받으란 말인가 라며 좌우익을 가리지 않고 신탁 통치에 반발하였죠. 좌익과 우익은 공동으로 신탁 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신탁 통치 반대 성명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회의 결정이 공개되자 조선 공산당 등의 좌익 세력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한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들은 신탁 통치를 연합국의 후원으로 해석하고 민주적 임시정부 수립에 협력하는 것이 독립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죠. 신탁 통치 문제는 좌우익 갈등을 격화시키며 기존 정치 구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종래 정치 구도는 민족 대 반민족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친일 인사가 많았던 한국민주당 등의 우익 세력에게 불리한 형세였습니다. 그러나 좌익 세력이 총체적 지지로 입장을 바꾸자 우익은 이를 활용하여 정치 구도를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좌익의 주장을 찬탁으로 규정하고 찬탁은 친소련이자 매국이라 연결지었습니다. 그리하여 반탁 대 찬탁, 애국 대 매국이라는 새로운 구도로 재편되었죠. 이는 그동안 숨죽여온 친일 인사들이 정치와 사회의 전면에 대거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한반도의 분단으로 이어지는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히스토리컬리지입니다.